예, 안녕하세요. 경도 세시사 제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7강의 주제는 문안비입니다. 문안을 엿주는 일을 하는 여종을 뜻하는 글자가 이제 문안비인데요. 경도 세시사 40수 가운데는 5번째 제5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문안을 그리는 문안비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어떤 대갓집의 안방마님과 바깥 양반이 이렇게 상을 받고 있고, 지금 이 문안비가 주인을 대신해서 지금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제 7강 문안비. 자, 예전에 그 채널 A에서도 여종들이 원했던, 여기 돼 있거든요. 여종들이 원했던 문안비. 그러니까 문안비는 여종들이 선망하는 하나의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워드라우에 보면 문안비. 그래서 여기 보면 예전에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부녀자 사이에서 정초에 새 인사를 전하기 위해 보내던 여자 하인을 문안비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경도 세시사 제5수 문안비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안비가 있고요. 자, 제5수 이제 문안비에 대한 이제 해석인데, 이 경도 세시사를 지은 능양 박종선을 연구한, 그래서 능양 박종선의 경도 세시사 연구를 한 신지혜 선생님의 번역본이 있고요. 물론 이거대로 번역을 하지 않지만 이렇게 초벌 번역해 주시면 후대에 배우는 후학들이 참 쉽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엄청나게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5533 혐로간 여가상문 사 차환 과홍투록 신장소 고위행인 고면한. 그래서 335 좁은 골목 미어지도록 여인들 서로 문안하려고 문안비를 보내네. 울긋불긋 새로 차려입으니 지나간 사람들 한가를 들여다본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이제 경도 잡지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하면서 문안비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여성들은 특별하게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궁녀로 일한다든가 또는 장사를 한다든가 무업을 한다든가 이런 거 이외에는 그렇게 여성들의 역할이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여종들은 허드렛 일만 했던 거죠. 그 가운데 가장 선망적이었던 일이 바로 문안비였고, 또 이러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똘똘한 그 여종을 동비죠. 여종을 잘 가르쳐서 목소리도 낭낭하고 이쁘고 표정도 좋고 이런 아이들을 대신해서 책을 읽게 하는. 그래서 그때 되면 주변에 대갓집의 마님들의 이런 분들이 안방에 모이겠죠. 그러면 이때 책비가 와서 장화홍련전부터 해서 심청전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을 울며 하는 1인 드라마 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책비라고 그랬고요. 또는 상이 났을 때 양반집 사람들이 이렇게 슬픔을 표현을 못하니까 이걸 억누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신 울어주는 여종을 구합니다. 이것을 곡비라고 합니다. 대신 울어주는 여종. 또는 바느질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을 친비라고도 불렀고요. 또는 반찬을 우리가 이제 찬모라고 하죠. 요즘 식당에 가면 주로 반찬을 만든 사람을 찬모라고 하는데, 그 식당에 흥행하고 망하고 하는 것은 찬모의 역할이 크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찬비라고 불렀습니다. 찬비. 자, 그래서 예전에 반찬을 만드는 일을 맡아 하던 여자 하이라면 반빗아치 이렇게 봤습니다. 반빗아치. 자, 이런 것들이 고대 여종의 여러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
문안비를 배우게 됩니다. 자, 문안비는 여기 경도 잡지에 무지 잘 나와 있습니다. 남녀가 모두 새 옷을 입는 것을 세장, 그 다음에 절하는 것을 세배,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을 세찬, 그리고 술을 대접하는 것을 세주라 한다. 자, 부녀자들끼리 곱게 차린 여린 어종을 보내 좋은 말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데 이를 문안비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는 이제 이렇게 부하들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청탁을 하거나 이러고 오기 때문에 새해 문안 인사를 직접 받지 않고 어떤 편지통 같은 데다가 자기 이름을 써서 거기다 놓고 가면 나중에 상관이 그걸 보고 얘가 나한테 인사를 왔구나 이렇게 그래서 직접 대면하지 않고 서로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새함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이 1780년대 1800년대에 서울 한양에서 있었던 일상적인 풍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경도 잡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부녀자들이 보내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은 단정할 정, 단정할 정이고 장은 꾸밀 장입니다. 단정할 정, 단정할 정. 그래서 여기 단정할 정자 있죠. 그러면 꾸밀 장. 그래서 단정하게 꾸며서 길어 상문, 이렇게 길어 상문, 좋은 말로 서로 안부를 묻게 하니 이를 문안비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장, 우리가 설빔이라는 세장, 세배, 그 다음에 세찬, 요새 세찬으로는 떡국을 먹었다 그랬죠. 떡국, 그 다음에 세주, 신년, 동동주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세함, 이런 것들이 경도 잡지에 나타나는 새해 풍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동국세시기, 열항세시기에는 이 부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동국세시기에 보면 여기는 특별하게 사돈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돈간. 사돈간의 부인들은 곱게 단장한 어린 여종을 보내 안부를 묻는데 이런 여종을 문안비라고 한다. 그래서 어느 댁의 문안비가 어느 댁으로 문안가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국세시기에는 사돈간이라고 하는 특정을 했죠. 보통 대갓집에서 하는데 여기는 사돈간에 특히 많이 했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인친가라는 거 뭐냐면 혼인을 서로 맺은 집안의 부녀자들이 서로 보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정장, 단장하여 예쁘게 꾸민 어린 여종을 보내서 서로 보내서 문신년 평안, 새해의 평안을 물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친가 부녀, 상송, 정장, 소비, 문신년 평안. 그래서 이들을 문안비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혼인을 맺은 사돈간에 이렇게 주로 보낸 것을 이렇게 동국세시기에서는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유만공도 거의 그 정조에서 그 다음 순조 그 연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유만공의 세시풍요가 있습니다. 세시풍요에 자 보면 호가 비자, 호라는 것은 부호를 말합니다. 권세가 당당한 호가의 어린 여종, 부호가의 비자들이 대경현, 여기는 빠른, 총총거는 빠른. 그래서 가볍고 총총. 왜냐면 문안 인사를 빨리 하면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총총총총 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가는 모습을 경현이라고 했습니다. 경현. 그리고 신발코 뾰족하고 쪽머리 어깨 누르네. 이건 쪽머리를 무지 크게 해가지고 보기 좋게 꾸민 겁니다. 그래서 어깨를 누른다고. 그래서 협도 연행, 협도는 길을 꽉 차게 서로 여러 명이, 연행은 여러 명이 같이 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그 다음에 나들이 옷, 잘 차려입은 현복이니까 잘 차려입은 옷을 그냥 뽐내는 거죠. 이렇게 뽐내면서 여럿이 막
제갈제갈 여종들이 이렇게 다니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이 집 여종들을 보내면, 야, 우리 어디서 만나자 해서 만나서 같이 이렇게 가는 거죠. 어차피 그 대감집에는 똑같이 가는 거니까 이 모습을 이렇게 고운 듯 뽐내듯이 나란히 걸으면서, 그 다음에 호의 장명, 즐겁게 한다. 장명, 명을 받들다. 명을 받들어서 하신년, 신년 인사를 가네. 이렇게 해서 세시풍요에서도 문안비들이 함께 제잘제잘 하면서 총총걸음을 가는 모습을 이렇게 칠언절구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문안비 내용을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자, 내용 분석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1구입니다. 제1구는 5533.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3355인데 여기는 55로 바꿨죠. 그 이유는 과나 고 요거하고 운을 맞추는 것도 있지만 이 문안비가 경도 세시사 중에 제5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5자를 앞에 놨습니다. 그래서 5533, 5533. 그 다음에 협은 좁은, 로는 골목. 그러니까 좁은 길 사이사이에 여러 명이 막 총총걸음 가는 모습을 이렇게 해서 아마 이분은 번역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좁은 골목 미어지도록. 그 다음에 자, 2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2구. 자, 그래서 여종은 이렇게 씁니다. 여종은 요 여자는 여자름하고 요 비자는 낮을 비자입니다. 그래서 낮은 신분의 여종을 비라고 불렀습니다. 비.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노는 원래는 이제 여종을 뜻한 거였지만 나중에는 여종을 뜻하는 비와 같이 쓰면서 남종 노자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손으로 이렇게 사람을 꽉 잡는, 그래서 노비를 뜻합니다. 그래서 남종 노자에다가 여종 비자 써서 노비란 말을 썼고요. 예전에는 여기다가 막 낙인을 했죠. 자, 그래서 추노꾼을 부려서 그 도망간 종을 잡아서 여기다가 각인을 했죠. 이렇게. 자, 이게 노비인데 이러한 노비에 대한 노비를 아주 잘 표현한 시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남노 부신거 여비 급술해. 그래서 남자 종은 땔감을 짊어지고 이렇게 지게에다 땔감을 엄청 싣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여자 노비는 여종은 물을 길러 오네 급수. 네, 이렇게 해서 여종과 남종과 여종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제2구입니다. 여가 상문. 여자 집안에서 서로 문안 인사를 하기 위해서 불일사. 여기 불일사자가 있죠. 불일사. 그 다음에 이것은 비녀체에서 체환이라도 되지만 여기서는 머리를 이렇게 어린 여종들이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시집간 여종들은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해서 묶거든요. 아마 그래서 갈래차자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계집종, 쪽진 머리니까 두 갈래로 쪽진 머리. 그래서 차환하면 문안비를 뜻합니다. 이제 문안비. 문안비. 그래서 문안비를 보낸다. 그래서 여가 상문 차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쪽진 머리는 이렇게 터럭 발자, 이렇게 터럭 발자고요. 터럭, 우리가 보통 터럭은 이게 이제 어른장자거든요. 어른장자 이것은 수염을 뜻하는 겁니다. 수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머리카락을 한자로 쓸 때 가장 특징적인 머리카락, 뭐 말꼬리를 가지고 머리카락을 삼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딱 나는 거 가지고 저것은 머리카락이 돼서 이런 글자를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눈 동그란 한자인데 아마 그 종들은 항상 눈을 딱 쓰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름으로는 경이지만 발음으로 환으로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있는 건 대부분 둥글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둥글다와. 그래서 쪽진 머리 환 또는 계집종 환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차환 이렇게 쓰고 있고요. 제3구입니다. 3구. 여기 과자는 과시하다. 그 다음에 투는 질투하다. 그래서
과시와 질투라는 것은 과는 내가 자신을 자랑하는 과라고, 질투는 상대방이 볼 때, 그러니까 내가 봐도 뽐내고 상대방이 봐도 부러운, 그래서 이 두 자를 일부러 놓은 겁니다. 그래서 홍록은 울긋불긋, 울긋불긋, 그러니까 울긋불긋한 옷이 다른 사람에게 질투도 부러지만 나도 뽐내는 이 한자를 이렇게 멋지게 네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울긋불긋한 옷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신장속, 새해가 됐으니 특별하게 문안비로 가게 되면 잘 차려입고 가야지 그게 자기 주인에 대한 대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문안비를 보냈는데 초라하게 오면 자기를 무시한 것처럼 느끼겠죠. 그래서 아주 잘 합니다. 그러면 막 좋은 상도 주고 또 심부름도 주고 심부름값도 주고, 그러면 정말 잘만 하면 그날 1년 사기 벌 정도로 주머니가 두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장 이쁘고 곱게 차려서 가는 모습을 이렇게 과홍투록이라고 했습니다. 울긋불긋 새 옷 차려입고, 그래서 자랑과,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 바보는 마누라 자랑하고 반 바보는 자식 자랑한다. 전치과처 반치과하. 그래서 이 과자와 치자, 바보 치자가 이렇게 잘 어울려서 온 바보는 마누라 자랑하기 바쁘고 반 바보는 자식 자랑하기 바쁘다. 이럴 때 씁니다. 토는 말 그대로 질투, 투기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홍투록이 어떤 모습이냐, 이런 모습이 되겠죠. 북촌의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붉은 다홍 치마를 입거나 이렇게 푸르고 녹색 옷을 입거나 붉은 옷. 그래서 북촌 한옥마을에 한복 나들이 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과홍투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4구입니다. 고의 행인 고면한. 그래서 제1구가 사이간이잖아요. 사이간. 그래서 여기도 한, 그다음에 요게 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계집종 환이죠. 환. 그래서 글자를 보면 한, 환, 간, 환, 한. 그래서 이게 같은 운대거든요. 그래서 이 한가라울 한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곁눈질할 면자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옆에서 보는 모양. 그 다음에 돌아볼 거는 앞선 사람이 고개를 돌려보는 모양. 이렇게 문안비 비자들이 이렇게 가니까 앞서 가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것을 고라고 했고, 그 다음에 스쳐 지나가면서 옆으로 이렇게 보는 것을 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4구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것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자, 이제 지금 이제 경도 세시를 하면서 지난번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 제1수 정합니다. 그래서 조정이품 문안회, 금일국문 진조계, 오왕매철 원정하, 유모 흠승 성덕내. 그래서 조정이품 신하들 새해 문안인사 드리러 오니 금일 오늘 국문 일찍부터 열려있네. 우리 왕께서는 매번 새해 정화를 이어가시니 성덕이 계속 이어가기를 흠모하며 받드네. 이게 이제 제1수였고요. 자, 2수는 떡국이었습니다. 병탕, 동자반의 기척장, 그 다음에 신흥, 관절, 배야낭, 건홍굴지, 과첨치, 호돈, 신년, 끼익병탕. 그래서 반이 떼떼옷, 아이들이 떼떼옷 얼마나 몇 자나 자랐던가. 그러니까 떼떼옷 자란 것은 사실 아이가 자란 거니까 뭐 갔다 오시면 됩니다. 새벽부터 세수하고 머리 빗고 부모님께 세배하네. 그이들 손가락 꼽으면서 이 하나 낳는지를 자랑하네. 그러니까 한 살 더 먹었다 자랑하니
호돈신년 새해에 먹는 떡국은 정말 좋은 한 끼의 음식이로다. 이게 이제 제 2수 병탕이었고요. 3수는 척사입니다. 그래서 저포와 이렇게 대비하면서 쌍투 대척 두 명이 다투어서 사저포, 저포와 비슷하네. 자, 그 다음에 입탈성전 28수를 말합니다. 입탈성전, 성전 공극도 28별짜리 북극성 받드는 그림이라. 옥지섬섬 염삼호. 자, 요거 제가 잘못해서 점을 읽었는데 염입니다. 염화미소할 때 잡을 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고운 손가락으로 육가락 4개 잡으니 호로 환동, 호환할 때 같은 거죠. 호환, 호로 노 나와라 동 나와라. 근데 이것은 윷놀이이기 때문에 아마 이 번역자가 모 나와라 도 나와라 이렇게 했지만 저포에서는 노와 독은 다른 유사입니다. 제일 높은 왕체라고 하는 유사이거든요. 그래서 모 나와라 도 나와라 사람마다 달리 외치네. 그래서 윷놀이 제 3수를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제 4수는 널뛰기입니다. 널뛰기. 도판 또는 촉판이라고 하는데 속침경승 화판요 운손월자 섭은교 그죠? 차휭패해 빈수수 수견랑내 하립교. 그래서 베개처럼 묶고 가볍게 화판 허리에 받치고 그 다음에 구름의 손자인 양 달의 자식인 양 은교, 달나라로 가는 달이죠. 은교를 밟네. 비녀도 풀리고 폐옥 떨어져 자꾸만 하후 막 이게 비녀가 휭으로 되니까 이거 바로잡고 폐가 떨어지니까 폐옥이 떨어지니까 안 떨어지는 잡는 모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주 죽고 오는 보다는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그런데 멀리서 낭군님이 오셔. 그러니까 살짝 내려와서 배시시 웃는, 부끄러워서 살짝 웃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 5수 문안비입니다. 533 현로간 여가상문 사차환 과홍투록 신장소 고이행인 고면한. 그래서 3355 335 좁은 골목 미어지도록 여자 집안이 서로 문안 인사를 하기 위하여 문안비를 보내네. 울긋불긋 새 옷 차려 입고 가니 지나가는 행인들이 겼는지라고 뒤돌아 보내. 이렇게 하면 문안비의 모습이 아마 연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 5수 문안비를 마치고요. 다음 6강은 소발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태우기 또는 머리카락 사르기. 그래서 정월 초하룻 날 머리카락을 태우는 그래서 소발 풍습에 대해서 제 6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5수 문안비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